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던 그날,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리자 내 심장은 멈춘 듯했다. 형의 그림자가 방 안을 스치며 다가오고 그의 손이 내 이마에 닿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와 이상한 따뜻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 후로 우리 사이에 들이온 침묵은 점점 더 깊고 무거운 어둠이 되어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여느 때처럼 학교에서 돌아와 피곤에 지쳐 침대에 누웠다.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무거워서 창밖으로 들려오는 비 소리가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아빠가 재혼한 지 겨우 반년. 새엄마와 함께 온 의붓형 지훈이는 아직도 낯설었다. 그는 대학생으로 나보다 6살 많았고 항상 조용히 자신의 방에 머무르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민준. 16살 소년.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조차 집에 오면 그 웃음이 사라지는 게 이상했다. 왜냐하면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할 무렵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 뛰놀고 있었다. 엄마의 손이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재혼 후 그 빈자리는 새엄마의 차가운 시선으로 채워졌다. 새엄마는 나를 사랑하려 애쓰는 듯했지만 그 노력조차 어색했다. 그리고 지훈이 형은 그는 그냥 존재했다. 말없이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책을 읽는 그런 사람.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살짝 눈을 뜨려 했지만 몸이 무거워 움직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형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왜 이 시간에? 나는 호흡을 죽였다. 그의 그림자가 내 침대 위로 드리워졌다. 손이 내 이마에 닿았다. 뜨거운 손. 민준아. 열이 있는 것 같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고 떨리고 있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손길이 내 뺨을 스치며 내려가자 가슴이 이상하게 요동쳤다. 공포. 아니, 그건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형은 물수건을 적셔 내 이마에 올려주고 조용히 물러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나는 눈을 뜬 채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왜 내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새엄마가 차린 밥상에 앉아 형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고 나는 빵을 뜯어 먹었다. 어제. 고마워. 내가 중얼거리자 형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부드럽지만 어딘가 아프게. 열이 좀 있었어. 조심해.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우리 사이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었다. 학교에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그 손길을 떠올렸다. 왜 그랬을까?
형은 그냥 걱정했을 뿐일 텐데.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걸까?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오고 학교는 입시 준비로 바빠졌다. 나는 친구들과 공부 모임을 만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항상 형의 방 문이 닫혀 있는 게 신경 쓰였다. 어느 날 형이 대학 축제에 가서 늦게 돌아왔다. 취한 냄새가 나는 그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들어올게. 나는 책상에 엎드려 공부 중이었지만 고개를 들었다. 형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대학 생활이 힘들어. 네가 나처럼 되지 않게 해. 그의 말은 솔직했다.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 형의 어린 시절 이야기, 엄마와의 이별, 그리고 이 집으로 온 이유. 나는 듣기만 했다. 형의 눈에 맺힌 눈물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 가까워진 듯했다. 함께 저녁을 먹거나 TV를 보거나. 하지만 그 밤의 손길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혼자서 그 느낌을 되새겼다. 왜 형의 손이 닿을 때마다 몸이 떨리는 걸까?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책.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그것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나는 몰래 빌려 읽었다. 그 안의 이야기들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형을 아니, 그럴 리 없어. 우리는 형제잖아. 의붓 형제지만. 겨울이 다가오자 집안은 더 차가워졌다. 새엄마의 직장 생활이 바빠지면서 집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형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내가 잠든 척하지 않았다. 형. 무슨 일? 그는 창가에 서서 눈을 보았다. 민준아. 내가 나한테 특별한 존재야. 그의 말은 갑작스러웠다. 나는 숨을 죽였다. 형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겠어. 이 감정이 뭔지. 하지만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감정은 보통의 형제애가 아니었다. 침묵이 다시 시작되었다. 더 깊고 더 무거운 침묵. 나는 그날 밤 눈물을 흘렸다. 혼자서. 이 감정이 죄악인가?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다음 날 형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지만 우리 눈이 마주칠 때마다 피했다. 학교에서 나는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이 비밀은 너무 무거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대화는 줄어들었다. 형은 더 자주 외출했고 나는 공부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은 점점 형을 향해 기울었다. 이건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혼란. 봄이 왔을 때 나는 결심했다. 형에게 물어보자.
하지만 그날, 형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새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훈이가 요즘 이상해. 나는 방으로 들어가 창밖을 보았다. 서울에 벚꽃이 피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형은 어디로 갔을까? 그 침묵이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을까? 형의 실종은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새엄마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아빠가 대학생이니까 친구 집에 있을 거야 라고 달랬다. 나는 믿지 않았다. 형의 방을 몰래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민준아, 미안해. 나 혼자서 해결할게. 내 손이 떨렸다. 형은 도망친 거였다. 이 감정 때문에, 나 때문에. 나는 학교를 빠지고 형의 대학으로 갔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뚫고 낯선 캠퍼스에 도착했다. 친구들을 물어보니 형이 어제 파티 후 사라졌다고 했다. 지훈이 형. 요즘 우울해 보이던데. 나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형의 친구 하나가 나를 데리고 기숙사로 갔다. 빈 방. 형의 옷가지가 어질러져 있었다. 나는 그곳에 앉아 울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짊어지려 해? 그날 밤, 새엄마의 전화가 왔다. 형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서둘러 택시를 탔다. 집에 도착하니 형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새엄마가 물을 주며 얘가 피곤하다고 라고 했지만 나는 형의 손을 잡았다. 형. 왜?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자. 형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민준아. 나. 내가 싫어질까봐.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형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싫어할 리 없어. 형이. 나한테 소중하니까. 그 대화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형은 털어놓았다. 자신도 이 감정을 오랫동안 숨겨왔다고. 위봇 형제라서 더 죄책감이 들어.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게 우리를 짓눌렀다. 나는 형의 어깨에 기대었다.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포옹했다. 따뜻하고 아픈 포옹. 시간이 흘러 여름이 다시 왔다. 우리는 비밀을 지키며 살았다. 학교와 대학 사이를 오가며 작은 데이트를 했다. 한강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하지만 그 행복은 연약했다. 어느 날 학교 친구가 나를 붙잡았다. 민준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만약 누군가 알면? 형의 미래가 망가질 텐데. 가을.
형의 생일이었다. 나는 몰래 케이크를 사와서 그의 방에 놓았다. 형이 돌아오자 우리는 촛불을 불었다. 민준아, 고마워. 내 덕에 살아. 그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그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미래에 대해. 형은 언젠가 이 집을 나가서 우리 둘이 살자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새엄마가 우연히 우리 대화를 엿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이 싸늘했다. 지훈아, 민준이랑 무슨 사이야? 새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은 침묵했다. 나는 나섰다. 엄마, 우리는 형제 이상이에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빠가 들어오며 소란스러워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가족 회의가 열렸다. 형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해요. 하지만 이 감정은 진짜예요라고 말했다. 새엄마는 충격받아 방으로 들어갔고 아빠는 생각해보자고만 했다. 그날 나는 형과 함께 집을 나섰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포기하지 마. 우리 사랑이니까. 겨울이 오기 전 가족은 천천히 받아들였다. 상담소를 다니고 책을 읽고 새엄마가 먼저 미안해. 내가 무지했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형은 대학을 중퇴할 뻔했고 나는 학교 성적을 떨어뜨렸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장했다.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새해가 밝았다. 집 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작은 변화가 보였다. 아빠가 형에게 대학 다시 다녀라고 조언했고 새엄마는 나에게 건강히 지내라고 말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외부 세계는 더 잔인했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게이래. 친구 하나가 물었다. 진짜야?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래. 나 그렇게 살아. 그 친구는 등을 돌렸고 다른 친구들은 멀어졌다. 고립감이 나를 짓눌렀다. 형은 나를 위로했다. 민준아, 진짜 친구는 남아. 그의 말대로 한 명의 친구가 남았다. 수연이. 그녀는 사랑은 사랑이야. 응원할게라고 했다. 그 덕에 나는 버텼다. 봄. 나는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털어놓았다. 선생님은 LGBT 지원 단체를 소개해 주었다. 처음으로 모임에 갔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나는 울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형도 자신의 길을 찾았다. 대학 동아리에서 성소수자 모임을 만들었다. 그는 연설을 했다. 사랑은 차별받지 않아야 해.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형을 보았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되었다. 여름. 형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과거 연인이었다. 그녀는 지훈 오빠. 왜 나 버리고? 라고 울었다. 형은 솔직히 말했다. 미안해. 내 마음은 민준이한테. 그녀는 충격받아 떠났지만 그 사건은 형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가을. 우리는 첫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손을 잡았다. 형. 영원히 함께하자. 바람이 우리의 말을 실어 나르며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순수한 키스. 그 순간 세상이 우리 편인 듯했다. 하지만 돌아와 집에서 현실이 기다렸다. 아빠의 회사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너네 집에 그런 애들이. 아빠는 화를 냈다. 입 다물어. 가족이 다시 흔들렸다. 나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책상에 욕설이 적혔다. 변태. 눈물이 고였다. 집에 와서 형에게 안겼다. 형. 나 못 버텨. 형은 나를 안고 함께 싸우자라고 했다.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했다. 학교에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강해졌다. 나는 나로 살 권리가 있어.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가족 모두가 모였다. 새엄마가 케이크를 자르며 사랑하는 가족이야 라고 말했다. 눈물이 흘렀다. 그날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다. 사랑의 힘으로.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새해 전야. 형이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였다. 병실에서 나는 형의 손을 잡았다. 형. 깨어나. 기도가 되었다. 형이 눈을 뜨자. 미안. 민준아. 너 지키지 못해서. 나는 웃었다. 형이 내 보호자야. 형의 병은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퇴원 후. 그는 휴학을 했다. 집에서 회복하며 우리는 매일 산책을 했다. 남산타워로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이 도시가 우리를 받아줄 날이 올까? 형의 물음에 나는 홀 거야 라고 답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지탱했다. 봄. 나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었다. 입시 스트레스 속에 일집의 청소년 캠페인에 참여했다. 학교에서 포스터를 붙이고 토크쇼를 열었다. 처음엔 반발이 컸지만 점점 지지가 모였다. 한 선생님이 동감하다라고 말했다. 형은 자랑스러워했다. 네가 나의 영웅이야. 여름. 형이 다시 대학에 복학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주말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형의 꿈은 변호사가 되는 거였다. 소수자 권리를 위해 싸울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꿈은 작가가 되는 거. 우리 이야기를 쓸게. 세상에 알리자. 가을.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새엄마의 가족이 우리를 비난했다. 이 집을 떠나라. 새엄마는 울며 내가 설득할게라고 했다. 가족 회의가 다시 열렸다. 아빠가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야 라고 선언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빛이었다. 겨울. 나는 대학 입시를 통과했다. 서울대 문예창작과. 형이 축하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이 모였다. 수연이가 축하해. 민준아라고 했다. 그날. 나는 형에게 반지를 선물했다. 약속의 반지. 형의 눈이 촉촉해졌다. 하지만 시련은 여전했다. 언론에서 LGBT 이슈가 터졌다. 한 기자가 우리를 추적했다. 의붓 형제의 금지된 사랑. 기사가 나왔다. 세상이 우리를 재단했다. 형은 화가 났다. 왜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 나는 이게 기회야. 목소리를 내자라고 했다. 우리는 인터뷰를 했다. 솔직한 이야기. 그 후.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새. 우리는 더 강해졌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다. 형은 법학 모임에 가입했고, 나는 글을 썼다. 침묵의 끝에서 피어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새 캠퍼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 LGBT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했다. 형은 법대에서 바빴지만 매주 만나 시간을 보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비밀이 아니었다. 친구들이 예쁜 커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봄. 형이 인턴십을 시작했다. 인권단체에서. 그는 사건을 맡았다. 소수자 차별소송. 민준아. 이 싸움이 우리를 위한 거야. 나는 자랑스러웠다. 여름. 나는 첫 소설을 썼다. 우리 이야기를 바탕으로. 출판사에 보냈지만 거절당했다. 너무 민감해. 실망했지만 형이 계속 써라고 격려했다. 가을. 위기가 왔다. 형의 과거 여자친구가 복수했다. SNS에 거짓 루머를 퍼뜨렸다. 지훈이가 날 버리고 동생과. 형의 직장이 흔들렸다. 그는 울었다. 내가 약해. 나는 안아주며 함께 이겨.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실을 밝혔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제주로 다시 갔다. 바다에서 약속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자. 그 여행은 치유였다. 새. 내 소설이 작은 출판사에서 받아들여졌다. 침묵의 형제라는 제목으로.
출간 파티에서 형이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 가족 중 삼촌이 집을 나가라라고 했다. 새엄마가 막아섰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 용기가 우리를 감동시켰다. 소설 출간 후 나는 유명해졌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나는 진짜 사랑해서 왔어요 라고 답했다. 형은 나를 지켰다. 그의 인턴십이 성공으로 끝나 정식 변호사가 되었다. 소수자 권리를 위해. 봄.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원룸에서. 서울의 번잡함 속에 우리만의 공간. 매일 아침. 형이 커피를 타주고 나는 글을 썼다. 행복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은 컸다. 시위대가 우리 집 앞에 모였다. 도덕을 해쳐. 경찰이 왔고 우리는 두려웠다. 여름. 형이 소송을 이겼다. 판결문에 사랑의 자유라는 문구가. 언론이 호평했다. 나는 두 번째 소설을 썼다. 변화의 물결. 가을. 가족 모임. 모두가 모여 웃었다. 새엄마가 자랑스러워라고. 그 순간 용서와 화합이 완성되었다. 겨울. 결혼식. 아니, 아직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서약식을 했다.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영원히 함께. 새. 우리는 더 큰 꿈을 꾸었다. 전국 순회 강연. LGBT 인권을 알렸다. 강연 투어가 시작되었다. 부산. 대구. 광주. 내 도시에서 청중이 운집했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희망이야. 형의 법적 지식과 내 글솜씨가 어우러졌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형이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나는 쉬자라고 했다. 그는 포기 못해라고. 봄.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강원도로 갔다.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꿈이었다. 여름. 법 개정 운동에 참여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청원서에 수만 명 서명. 정부가 검토했다. 가을. 내 세 번째 소설 베스트셀러. 영화화 제안이 왔다. 형과 나는 진심으로라고 답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과 함께. 모두가 변화했다. 사랑이 그랬다. 새. 법이 통과되었다. 동성 결혼 합법. 우리는 세 번째 기념했다. 결혼식이 열렸다. 서울의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 친구들이 모였다. 형의 손을 잡고 서약했다. 어려움 속에서 피어난 사랑. 눈물이 흘렀다. 세상이 변했다. 우리의 침묵은 이제 목소리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년. 그를 보며 우리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사랑으로 키우자. 나는 작가로, 형은 변호사로 활동했다. 책과 소송으로 세상을 바꿨다. 그날 밤의 문소리는 이제 아름다운 추억. 침묵은 끝났다. 사랑이 이겼다. 우리 이야기는 계속된다. 영원히.